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보십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을 기준으로 보면 네. 평균적으로 한 월 한 2 정도? 어,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네. 오, 네. 훌륭한데? 안녕하세요. 이콘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콘TV 호스트 록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핫하고 또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 무인 창업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무인 점포를 무려 10개 넘게 창업하신 광군 컴퍼니의 김광일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저희 이콘TV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저씨와 구멍가게 아저씨 그리고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브랜드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점. 그렇죠. 네. 그리고 구멍가게 아저씨는 편의점 브랜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인 점포 오픈을 정확히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지금 11개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진짜 전문가이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부터 유통업 쪽에 쭉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노하우가 많이 겹쳐져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인점포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책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목은 돈 되는 소자본 무인 창업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맨바닥에서부터 직접 겪어오신 그런 내용을 대표님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담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대가 되는 책인데,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대표님이 제목에 꼭 소자본이란 말을 넣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 대체 소자본이란 말을 넣어달라고 하셨으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2천만 원 초반 정도면 한 개 매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소자본으로 제가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자본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매장 하나당 2천만 원대 초반. 네네. 요즘 그 정도 금액으로 이게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자본은 소자본이네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권리금이나 뭐 임대보증금 이런 거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증금과 권리금은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이제 매장을 오픈하는데 창업 비용만 했을 때 모든 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한 2천만 원 초반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뭐 권리금이나 보증금 돌려받는 거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또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래도 그거를 빼고 나머지 자본이 2천만 원대 초반이다. 네. 굉장히 이제 솔깃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게 창업 비용이 한 2천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 어떤 거를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네. 이제 상품? 상품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팔아야 되니까. 안에서 팔아야 될 상품 매입 비용. 아이스크림과 뭐 과자, 네. 기타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간판, 전기공사, 조명공사. 간판은 뭐 인테리어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판에 특히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를 보여주는 얼굴이니까 네. 소비자들이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뭐 할인점이라면 할인점이라는 그런 표시, 뭐 아이스크림 판다면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그런 표시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간판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하기는 밖에 웬만하면 이제 홍보될 만한 것이 아무래도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가장 차별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밖에 보이는 게 그거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밝게. 조명은 밝게. 네. 이 가게 환하게. 그렇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줄 정도의 밝기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하기는 보면 이렇게 뭐 밤에도 이렇게 뭐 가게가 밝고 이러면 좀 눈길이 먼저 가긴 해요. 그렇죠. 저희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세 많이 들어가겠는데.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냉동고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네. 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파니까. 그렇죠. 네. 냉동고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 전기 공사가 따로 필요하겠네요. 전기 공사가 이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증설을 좀 해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전기 용량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5kg인데 저희는 이제 총 한 10평 기준으로 해서
12kW, 12kW 정도의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지? 한전에 연락해서 증설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죠. 그 전기업자가 이제 공사를 하고 네. 한전에다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필요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설비. 설비라고 한다면 뭐 계산대도 있어야 되고 진열대도 있어야 되고 뭐 각종 이제 필요한 뭐 집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공사도 했으니까 전기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증설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냉동기나 전기를 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전기를 쓰는데 각각 콘센트도 이렇게 별도로 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무인 가게니까 키오스크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키오스크가 좀 비쌉니다. 그 카드 전용은 좀 저렴한데 네. 저희는 이제 그 꼬마 손님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과 카드를 겸용으로 하는 그런 키오스크를 써야 됩니다. 현금 되는 키오스크도 있어요? 그럼요. 도심에서는 보통 이제 성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보통 그 주거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꼬마 손님들도 많이 오다 보니 그 지폐를 두고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키오스크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36개월, 뭐 24개월, 뭐 이제 할부, 렌탈 이런 식으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렌탈해 주는 것도 있군요. 그럼요. 아까 상품 비용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상품은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공장에서 사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지역 대리점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냉동고는 무상으로 렌트를 해줍니다. 그래요? 네. 냉동고를 그냥 빌려줘요? 빌려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부상조인 거죠. 저희는 이제 본인들의 아이스크림 팔아주고 우리는 냉동고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과자나 뭐 음료수 이런 것들도 뭐 지역의 대리점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온라인에 좀 저렴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달을 해주나요? 보통 택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지역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냥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뭐 박스 단위로 초기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만 개당 단가는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럼 아이스크림을 그 배달을 해주면 제가 가서 이렇게 그 냉동고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 대리점에서 직접 다 넣어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과자나 음료수 상온 보관해도 되니까. 요거 약간 속된 말로 약간 개꿀인데. 그렇죠. 아예 과자나 음료수를 안 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목사님처럼 개꿀로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그냥 알아서 넣어주고. 그렇죠. 날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괜찮네. 날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매장 관리가 그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그러네요. 우리가 아까 뭐 1시간이 든다고 했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1시간이 들 수가 있죠. 이거 괜찮네. 가서 청소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청소와 이제 뭐 그래도 약간 디테일하게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계산대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만 딱 하고 한 5분 내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계산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 그렇죠. 건가요? 거기에 이제 뭐 현금 관련해 가지고 잔돈도 좀 채워놔야 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도 회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봉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만 저도 이제 급할 때는 한 5분 안에 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되신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매장 10개를 하루에 다 도시는 거예요? 매장 11개 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직영 매장은 3가지입니다. 3군데만 제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주변에서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약간 전수 창업의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지인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그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그 책, 그 돈 되는 소자본 무인 창업 책에 자세하게 다뤄 놓으셨거든요. 심지어 뭐 실제 매출하고 비용까지 이렇게 다 넣으셨더라고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표로. 그럼 이제 또 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버십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을 기준으로 보면 네. 평균적으로 한 월 한 200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200이요? 네. 오, 네. 훌륭한데? 네. 원래 그렇게 창업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인가요? 그냥 막 내면은 큰일 나죠. 지금 이 할인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매장들 보면은 뭐 100만 원도 못 벌고 뭐 정말 근근히 유지하다가 폐업하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장이 다 차리기만 하면 월 200은 아니고 그럼요. 요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이 책과 또 오늘 저희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입을 벌려면 이제 하루에 그럼 한 몇 시간 정도를 그 매장 관리에 쏟아야 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장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이 들어올 때 이제 재고 정리와 이런 각종 정리들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매장 하나를 관리하는데 하루 1시간? 네.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그럼요. 이거 부업으로 할 만하겠네요. 그 최고의 부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시간,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월 200만 원. 네. 내가 책을 왜 만들고 있나 하는 생각이. 하나 하시죠. 하나 진짜 갑자기 솔깃했습니다. 네. 이 책 만드는 거보다 낫겠는데, 이거. 네. 그렇군요. 요즘 엄청 바쁘게 이제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무인 창업이 아무래도 이제 대세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좀 불안한 생각도 없지 않긴 해요. 이제 너무 그렇죠. 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단골 질문이죠. 이제 너무 많이 생겼다, 포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록사님은 지금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아신가요? 전국에요? 그렇죠, 전국에. 글쎄요, 몇 개나 될까요? 한 뭐, 10,000개? 5만 개가 넘습니다. 5만 개? 개가 넘고, 그 5만 개가 넘는 매장들 중에 상위 10%만 수익이 잘 발생되는 그런 편의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만 개 10%면 5천 개가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숫자를 물어보셔서. 그런데 이제 저희 업계에서 지금 현재 매장을 예상하고 있는 매장 수가 4,500개 정도 됩니다. 4,500개. 예, 약 5천 개 정도로 잡고 우리 매장들도 마찬가지로 편의점처럼 10% 정도가 수익이 나는 그런 매장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 500개 정도가 괜찮은 매장이 되겠죠. 편의점은 5,000개 매장, 우리는 500개 매장. 그러면 차이가 4,500개. 그렇죠. 아직 잘 될 수 있는 매장 수가 한 4,500개 정도는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편의점을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점이 저희 입점하고 개점을 하는데 라이벌이군요. 라이벌이자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잘 되는 편의점 옆에 저희가 이제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시장이 충분히 블루오션이다.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괜찮다. 너무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지. 아직은 괜찮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게 상위 10% 정도만 잘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뭐 뭐든지 제대로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업이잖아요. 여러 개를 오픈을 하시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더라.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봐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아무런 준비 없이 프랜차이즈 말만 믿고 뛰어들지 마라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들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네네. 정말 진심으로 그 소비자를 위한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겠지만 그 본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100% 믿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따져보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입지가 90% 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입지는 자기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상권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품을 팔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매장을 구성을 한다거나 그런 오픈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의 노하우를 받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모든 걸 책임져 주진 않으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무인점포라고 해서 무인점포처럼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라.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무인 점포지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두지 말아라. 네, 너무 없는 것처럼. 우리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럼요. 네. 무인 매장이니까 이제 무인 매장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풍기시는 그런 점주분들이 계십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그 매장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면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선 더 깨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죠. 망가뜨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가 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가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보면서 쓰레기를 버려도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 둘 버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쓰레기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매장이 되지 않게끔 꾸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매장이긴 하지만 계속 깔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머물러 있지 마라라는 거. 매장이 이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입지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매장 위치도 잘 잡으셨고 어느 정도 매출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그냥 놓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분들은 그걸 정말 잘 아십니다. 고객분들은 이 매장이 그냥 뭐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더 이렇게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더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니까 고객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더 좋아하시는지 어떤 상품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좋은 물건 갖다 놓고 그다음 매장도 잘 꾸며놓고 이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발전적인 사고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무인 점포도 사실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라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걸 사장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 무인 점포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그런 식의 뭔가 차별성이라든지 혹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상품, 그 다음에 뭐 매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바꿔주고 새로운 느낌. 고객분들이 왔을 때 조금 다르네? 라고 하고 그 고객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계속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무인 점포 망한다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무 준비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지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무인 점포지만 무인 점포처럼 내버려 두지 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머물러 있지 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망한다. 네,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보시기에 한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는 망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이제 100이라고 친다면 한 90 정도는 망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너무 많이 이제 부분별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렇게 막 오픈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요. 당분간은 일단 책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걸로. 오늘 알려주신 이 세 가지가 진짜 본인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내공이 팍팍 느껴지는데 월급 외에 부수입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용적인 팁을 얻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인 점포는 90%가 입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자리만 잘 잡아도 90% 이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요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길어지겠죠? 말이.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죠? 괜찮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걸로 알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성공하는 무인 점포 입지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 감사합니다.